그동안 그 김계환 사령관의 그 변호인인 김영수 변호사가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호칭했다? 누가 믿겠습니까? 말도 안 되는 얘기죠. 예, 믿지 않을 것이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자,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사실은 그 제보한 변호사가 공수처에서 한 10시간 정도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받았다는 건데요. 그럼 공수처가 당장 이종호 씨를 상대로 한 뭐 압수수색을 한다거나 휴대폰이라도 당장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? 저는 공수처가 할 것으로 봅니다. 이 정도 되는데 공수처 수사를 안 할 리는 없죠. 예. 그건 뭐 예정된 순서인 것 같고 예. 이종호 씨는 그걸 알 거기 때문에 뭐 휴대전화를 없애거나 또는 뭐 조작하거나 할 수가 있죠. 공수처가 아마 즉각적으로 수사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. 근데 지금 이렇게 상황이 막 불거지면 뭐 자료 다 삭제하고 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공수처가 좀 늦은 대응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? 예, 그건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나름 작은 규모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요. 예. 기다려보죠. 예. 예, 기다려봐야 되겠다. 알겠습니다.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해병대 특검법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사실 관련해서 지난 그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파행되면서 필리버스터가 있지 않았습니까? 예. 그 24시간 동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뭐 또 조국혁신당 신장식으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. 민주당 의원들 포함해서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? 법학자시기도 하시기 때문에. 뭐 필리버스터 내용이야 뭐 별게 없었어요. 네. 그래서 뭐 판결문 읽는 사람도 있고 뭐 다 지루하게 시간 때우는 것에 불과하니까요. 네. 필리버스터의 제도 자체를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활용을 해서 시간 끄는 거다 생각을 했고요. 이제 신속 처리 절차에 올리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뭐 그건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. 특별한 감흥을 가지고 보진 않았습니다. 네. 그 곽규택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의원인데 네. 그 북한 조선노동당 이중대 아니냐 김여정 부부장의 그 성명이 나왔던데 그거 보고 따라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색깔론을 또 제기를 했습니다. 지금 곽규택 의원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? 네. 사적으로 이제 뭐 고향 후배시기도 한데. 아, 그렇습니까? 저는 그 발언이 참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? 물론 국민청원을 한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경력이 있는지 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은 네. 그 100몇십만 명의 국민들이 그게 동의를 했는데 갑자기 뭐 조선노동당 얘기를 한다고 해서 믿을 사람이 우리나라에 뭐 1%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. 너무 검사 출신의 시각이다라는 생각하고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. 네, 말씀 주신 대로 지금 130만이 넘는 국민들이 국회에 국민청원을 했습니다.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즉각적인 탄핵을 요구하는 건데요. 윤 대통령 이 정도면 좀 놀래야 되는데 특별하게 뭐 변화나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. 원래 그런 분인가요? 뭐 신경 안 쓰는 거죠. 그러거나 말거나. 성격 자체가 자기가 보고 싶은 만 보고 보기 싫은 건 안 보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대통령 되기 이전에 검찰총장 시절에도 자기가 A라고 방침을 세웠는데 다른 B 또는 C란 보고가 들어오면 그 자체를 보고를 읽지 않고 혼을 내는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.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. 실제 검찰 제 후배들로부터 들었는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일단 경청 소통에 그런 의사와 능력이 별로 없는 분이다. 그래서 별로 뭐 지금 야당에서 그 얘기하는 야당의 목소리 또 국민들의 청원 아예 듣지 않을 것이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좌파의 음모가 아니냐, 뭐 좌파의 선동에 선량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. 진짜요? 지난번에 이태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극우 유튜브 주장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. 그런 본인의 세계관이 극우 유튜브의 세계관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번 국민청원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좌파 언론이 또는 뭐 좌파 야당이 선동한 것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갔으니까 굳굳이 대응하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어제 오늘 그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이른바 저 보수적인 법학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니 대북 확성기 튼 게 무슨 중대법 위반이냐. 그리고 오염수 방류했다고 탄핵하는 나라가 있냐.
이게 사유가 되느냐. 그리고 강제동원 대법 판결을 부정했다. 이것 자체가 말이 되느냐.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까지 끌어들여서 탄핵을 요구하는 야권의 문제가 있다. 이거 자체가 상당히 위헌적인 발상이다 말합니다.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. 대통령 탄핵이 되려면 네. 대통령의 불법이 확인돼야 되는 건데 네. 그분들의 주장은 대통령의 정책 결정을 가지고 탄핵은 할 수 없다 이런 네. 얘기로 요약되거든요. 예. 그 자체가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. 정책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탄핵으로 가지는 않게 되죠. 탄핵 결정이 안 나오는데 저는 다른 측면을 또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번에 이제 탄핵 청원이 130만 명 이상이 했고 또 진행되고 있는데 그럼 국회는 뭐냐 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청원을 했어요. 네. 그러면 실제 탄핵을 해야 될 이유인지 조사해야 될 권한이자 의무가 있습니다. 네. 하나하나의 사유 중에서 실제 탄핵 소추 또는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. 그렇지만 국민들이 그만큼의 청원을 했다면 조사를 해야 됩니다. 네. 그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조사를 하고 요거는 탄핵 사유에 모자라는 사유입니다. 또 이런 거는 탄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밝혀줘야 되는 거죠. 국민 130만 명이 청원을 했는데 모른 채 한다? 그건 국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겁니다. 네. 조선일보나 또 보수적 학자들이 얘기한 그 주장 중에 일면은 그 맞는 점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그 국민 청원에 대해서 조사하고 답해야 될 의무는 있는 것이죠. 실제 또 탄핵 사유 중에서 자세히 또 검토를 하다 보면 대통령의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특히 이제 지난번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반헌법적 그런 태도를 보였나 안 보였나 매우 중요하고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국정 운영에 개입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두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. 이 두 가지 문제는 확인되면 탄핵으로 가는 거죠. 네. 윤석열 대통령이 반헌법적 사고방식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확인해야 됩니다. 아까 김건희 씨 포함해서 선출되지 않는 권력이 과거 최순실처럼 네. 국정에 개입했는지 우리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? 네.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나 보수적 법학자들이 왜 답을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. 네, 그 국회 법사위에서 청원 소위 열어서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것 자체가 불법이다. 그래서 야당 의원 전체를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.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이건 적절한 조치입니까? 말도 안 되고요. 지금 하는 얘기고요. 네. 현행법상 그 30일 내에 5만 명이 동의하게 되면 그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. 상임위에 무조건 회부하게 돼 있어요. 상임위에 회부하면 상임위원회 조사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19일, 26일에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법에 따라 하는데 그게 무슨 불법입니까? 그 말장난이고요. 고발한다는 말은 이게 참 고발공화국이 됐는데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거는 검경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검경. 고발한다는 얘기는 상임위에 회부한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을 수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? 뭐 수사도 안 되고 범죄도 안 되는 얘기지만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권이 믿는 거는 검경밖에 없구나. 아하. 그 절차에 따라 나와서 거기서 반박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. 근데 그렇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검경에 맡겨서 야당 국회의원들을 소환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? 뭐 되지도 않을 얘기지만 참 안쓰럽다 생각이 듭니다. 김건희, 최은순 두 여사를 지금 증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. 나오겠습니까?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. 그런데 그 증인 소환한 것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증인으로 선정하는 권한이 국회에 있습니다. 그리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게 되면 국회 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조문인데 제가 조문 조항 번호는 잊어먹었어요. 불출석 경우에 있어서 그 징역형도 가능합니다. 또 1,000만 원에서 3,000만 원까지의 벌금도 가능한데 물론 그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. 그래서 국회에서 증인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나와야 되는 게 국민의 의무입니다.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밝혀야 안 나올 수 있어요. 그럼 국회가 최은순, 김건희 두 사람을 증인으로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두 사람은 특권 계급입니까?
특권 개입이 아니지 않습니까? 물론 제가 봐선 그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제대로 안 되는 거 보게 되면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특권 개입 같은데 네. 다시 한번 국회가 그 법정에서도 문제지만 국회가 지금 증인으로 선택을 했으면 통상의 시민들은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가지 못합니다라고 서면으로 제출해야 됩니다. 네. 그 제출을 문서 준비를 해야죠. 만약에 못 나올 것 같으면 왜 자기에게 자기들은 국회로 못 가겠다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지. 다짜고짜 못 나간다고 말한 자체가 매우 초법적이고 그 정말 초법적이고 건방진 그런 태도다. 건방진 태도. 건방지고 오만한 자세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. 예.